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서울 경마입니다. 이번 주는 부산 경마가 없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금토일 3일간 서울 경마가 시행되고요. 또 금요일과 토요일날 변함없이 제주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지금 경마가 이번 주는 서울 경마, 그리고 다음 주는 부산 경마, 또 제주 경마 이렇게 시행이 되죠. 그리고 1월 첫째 주 경마는 1월 1일 금요 경마는 시행하지 않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를 하는데 토요일 경마는 부산 경마만 하고요. 일요일 경마는 서울 경마만 합니다. 지금 경주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새벽 조교에 참석을 했고 또 이제 연말 경주라는 그 점을 이용을 해서 각 마방에서 뭐 최선을 다한 이러한 그 승부수를 던져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혼돈도는 높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3주로 펼쳐지는 12월달 경마에서 연말 겸 월말 경주로 치러지는 오늘 금요 경마. 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금토일 3일 연속 승리할 수 있겠죠. 조교가 잘 돼 있는 마필 위주로 거기에 마필의 능력과 또 편성까지도 가미를 한다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경주가 있다. 자신 있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도 있죠. 3경주, 5경주, 8경주가 그래서 승부처로 준비가 됐는데 8경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금요경마, 서울 금요경마에서 대박나는 하루가 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 별정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2살짜리 망아지들 간의 경주입니다. 누가 먼저 물고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순수한 새벽 조교 때 걸음이라면 10번 라헨느나 9번 골드서클 뭐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상태는 좋아 보이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또한 마방에서는 얼마만큼의 승부 의지를 가지고 나왔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10번 라헨느 같은 경우에 최영주 조교사 신발 승부가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더군다나 게이트까지 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뭐 중위권 따라 붙어 갖고 밀고 올라오기에는 좀 역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이번 경주에서 기습선행을 나선다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마필이 있죠. 자, 주행검사 때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 속에 힘이 제법 많이 차오르던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7번 마리가 물론 이번 경주 데뷔 전에 어떠한 승부 의지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자, 편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 7번 마리가 선행 나가는 순간 그냥 한 바퀴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러한 경주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7번 마리와 함께 이번 1경주 뭐 가볍게 시작을 하겠는데 뭐 배팅을 세게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가볍게 자, 소액 배팅으로 1경주 경주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요일 새벽 조교가 끝나고 자, 이제 퇴근길에 보니까는 모래를 서울 경마장에 다시 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 자, 모래 교체 작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모래 교체 작업을 했죠. 자, 이번에는 어떠한 그 영향이 끼칠지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경주 7번 마리를 놓고 자,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야후 챔피언 스타리랑 그리고 골드서클 라헨느 이쪽에서 구차권을 한번 찾아본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경주는 국산 6등급 1200m 경주인데 14두의 마필이 뭐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능력대로라면 3번 스톰라이커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죠. 14번 대보배가 직전 경주 자, 깜짝 입상으로 자, 배당을 좀 터뜨렸던 그러한 마필은 맞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는 인게이트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동국 기수가 인게이트 최적 전개를 펼쳤고 덕분에 입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보배가 14번 게이트 자, 전개가 안 나와요. 자, 초반 발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포진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쉽사리 선행을 못 나갈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네요. 그렇더라도 14번 대보배가 많은 인기를 얻는다면 조금 불안하죠. 오히려 3번 스톰라이커나 또는 1번 천하비 7번 더 서프라이즈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형성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러한 그림까지도 그려지고 있고요. 2번 영광의 그날 같은 경우에는 게르 같은 마필인데 나올 때마다 인기만입니다. 나올 때마다 인기만 얻었지 제대로 된 승부를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가서 깨지고 있고 또 정작 가야 될 상황에서는 안 가고 있고요. 이번에 최범현 기수로 기수가 전격 교체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 영광의 그날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스톰라이커에 붙여먹을 수 있는 마필들 2번, 1번, 7번 이쪽에서 우리가 눈도장을 한번 찍어본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말을 안 타죠. 자, 이 서울 경마장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서울 경마장에서 말을 타지 않을 때 정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말을 안 탈 때 그때는 유독 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문세영 기수가 없기 때문에 승부할 수 있는 기수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 말을 안 타요. 결국 2주 말을 안 타죠. 항상 보면은 연말 때라든지 여름 휴가 때라든지 아니면 명절이 껴서 휴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2주간 말을 안 탑니다. 이번에도 뭐 조교중 부상이다 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주 일요경마 말 안 탔잖아요. 그렇다면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 일요일 날 외국 여행 떠난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죠. 아무튼 문세영 기수가 없을 때는 배당이 터진다. 자, 요게 정석인데 3번 스톰다이크를 가지고 이번 이경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삼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에 아주 축이 없습니다. 1번 벨라로라부터 시작을 해서 14번 비바 플라이까지 안 되는 마필들이 없죠. 전력의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한 능력을 지닌 기본만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요. 이런 경주일수록 조교가 잘 돼 있는 마필이 승부를 하면 바로 때려먹을 수 있는 찬스죠. 분명한 것은 인기마가 있습니다. 뭐 비키라이, 뭐 벨라로라, 여기에 뭐 리트렌젤스 이런 애들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를 얻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지만은 이 인기마보다 새벽 조교 때 더더욱 좋은 걸음, 더더욱 좋은 컨디션으로 자 마필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걸음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라면 그 마필들이 승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승부를 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열심히 조교를 해왔고 만든 거겠죠. 이번에가 따지고 보면 월말 경주 아닙니까? 이번 주가 또 따지고 보면 2015년도를 결산하는 마지막 연말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 승부를 안 하면 이제 승부를 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탈 수밖에 없고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인기마보다는 비인기마 쪽에서 분명한 것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경주라고 판단이 되네요. 또 그렇게끔 마필들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3경주 제대로 한번 붙어본다면 충분히 돈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승부처라고 필보이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마에 연연하지 말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보다는 비인기마 쪽에서 폭탄 배당을 안고 날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경주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필봉이가 팬 여러분들과 함께 3경주 시원하게 첫 번째 승부처에서 한구라 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경주는 혼합 4등급 경주죠. 1000m 핸디캡 방식입니다. 자,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12두 중에 지금 승군전입니다만 12번 에이스 스피닝 잠재력 기대치가 좀 높은 마필이죠. 데뷔전 당시에는 2차 그리고 우승이었는데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000m에 도전하고 있는 에이스 스피닝 승군전입니다. 하지만 승군전이지만 1000m 단거리예요. 자, 1000m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나 있는 에이스 스피닝인데 그렇다면 박태종 기수가 여기서 에이스 스피닝 가지고 놀러 나온 건 아니겠죠? 자, 최선을 다하는 그림이고요. 열심히 타는 그림입니다. 에이스 스피닝은 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 에이스 스피닝과 함께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3번 원더 펀치, 4번 진격의 왕, 그리고 9번 파워빗을 여기에 7번
메가 임팩트 한 요 정도 선에서 에이스 스피닝과 함께 현장에서 좀 골고루 팔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경주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뛰었던 전력이나 마필의 기본 능력에서는 4번 진격의 왕이 12번 에이스 스피닝과 함께 동반 입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자, 한두만 더 받쳐주고 간다면 3번 원더펀치 정도가 안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경주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이제 5경주입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죠. 국산 5등급 경주예요. 이번 경주도 14마리의 마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있는 반면에 워낙 기복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많이 있죠. 자, 직전 경주 인기를 끌고 안 갔던 마필들도 있고요. 또 승부를 해서 깨졌던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조교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가 뚜렷하게 찾아와주고 있는 이러한 마필들이 제법 많은데 이번 경주에서는 자, 이 4번 금강제국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4번 금강제국은요. 지금 승군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감량을 받았는데 자, 실질적으로 지금 48조에서 이준철 기수가 상당히 열심히 말머리를 해주고 있고 또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조의 승부는 이준철 기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죠.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48조의 승부 기수는 문정균이었어요. 48조에서 자, 아무리 똥말이라 할지라도 문정균 기수가 타서 조교만 조금만 좋았으면 바로바로 때려 먹었던 것이 바로 48조였는데 최근에 올 1년 동안은 이준철 기수가 맹활약을 했고요. 또 문정균 기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 그 경마장 문정균 기수 구경을 못했는데 자, 다시 한번 김대근 조교사가 그래도 이준철 기수보다는 더더욱 믿을 수 있는 기수가 누구냐? 문정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금강축제에 문정균 기수를 태웠다. 자, 여기서는 바로 4번 금강축제가 승군전이지만 마필이 완전히 걸음이 뒤집어져 있고 마필이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힘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다면 금강축제를 한 번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승부처예요. 자, 금강축제를 놓고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금강축제와 함께 우리가 붙여먹을 수 있는 마필들이 뭐냐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인기마들보다는 비인기마 쪽에서 분명한 것은 배당을 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조교 때 어마어마한 걸음이 나왔기 때문에 필봉이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승부처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박태종 기수의 14번 질풍당당 요 마필이 많이 인기를 좀 얻어줄 것 같아요. 하지만 금강축제는 상당히 스타트 능력이 빠르죠. 자, 질풍당당은 스타트 능력이 좀 떨어지는 말입니다. 바닥에서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는 말인데 자, 바닥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말이 스피드가 좀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스피드가 좋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 부러진다라면 14번 질풍당당이 부러지는 게임이에요. 자, 인기마입니다. 그렇다면 질풍당당을 잘라야죠. 자, 위험한 인기마를 안고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 없는 마필 전개가 안 나오고 있고 자, 편성 자체는 약하지만은 모든 조건이 안 맞아요. 그렇다면 14번 질풍당당을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필봉이는 그래서 이번 경주 금강축제는 인정하되 질풍당당은 인정하지 않는다. 질풍당당 자르고 갑니다. 이게 승부예요. 질풍당당을 자르기 때문에 승부가 되는 거고요. 금강축제를 놓고 때리기 때문에 승부가 되는 겁니다. 자, 후차권에서 노릴 수 있는 마필 몇 두 있죠. 그 몇 두 중에 우리가 항구라 때려 먹을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강구보 길게 놔주는데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나갑니다. 근데 왜 최근에는 못 뛰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근데 그거는 준비를 덜 했죠. 준비 기간도 짧았고 준비를 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 놓고 아주 오랜 시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칼을 갈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금강축제에 붙여서도 요거 20배 이상 중배당 무조건 나와요. 자, 찬스죠. 배당은 항상 찬스입니다. 우리가 배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찬스예요.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쏘는 것이냐 그 타이밍만 잡아낼 줄 안다면 배당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999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한 타임 늦어진다더니 한 타임 빨리 때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이밍을 못 잡아내는데 이번에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타이밍은 새벽조교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죠. 5경주 두 번째 승부경주 배당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제 6경주가 혼합 3등급 14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14번 스텝퍼스트, 13번 마이티잼, 10번 호루라기, 여기에 7번 내사랑 담양, 그리고 3번 머스탱전까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죠. 자, 그 외적으로도 11번 골드 호라 또 있습니다. 6번 콩코드 2, 뭐 이런 마필들 입상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12번 골드 웨이브까지도 입상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이 지금 다 좋죠. 3번, 6번, 7번, 10번, 11번, 12번, 13, 14. 한 8마리 정도가 상태가 좋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전개를 놓고 또 따져봐야 돼요. 경주거리 1400은 순발력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지구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힘이 있는 놈이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400m는 배당이 나온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번 경주에서도 1400이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조교 때 모습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번 경주에 자 13번 마이티잼이나 12번 골드웨이브, 11번 골드호라 다 돼요. 안 되는 말들 없습니다.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음은 14번 스텝퍼스트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스텝퍼스트를 인정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텝퍼스트 직전 경주 엄청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마필이 올라왔죠. 자,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선행 나갈 수 있는 말들은 많아요. 뭐 호루라기도 있고요. 자, 그 위쪽으로도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머스탱종도 있고 또 퀸 엠파이어도 있고 많은 마필들이 선행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1400에서 선행 잘못 나갔다가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죠. 선행 나가서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순간 장담할 수 있는 마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텝퍼스트는 선행을 가도 되는 말이지만 선입으로 따라 붙어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전개가 유리한 거고요. 또한 이번 경주 대비해서 상당히 힘이 많이 찬 이러한 모습으로 자 마필이 컨디션이 최상이라면 노림수를 주는 게 맞다. 자 스텝퍼스트 여기에 머스탱정 뭐 내사랑 남양 이런 마필들 다 좋잖아요. 문제는 이제 호루라기인데 호루라기가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 것이냐 아니면 선행을 가서 부러질 것이냐 요건데 호루라기가 승군전이기 때문에 4.5kg의 감량 요게 중요합니다. 선행마한테 4.5kg를 빼줬다는 것은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줬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가면 더 뜁니다. 선행을 가면 더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호루라기가 무서운 거죠. 뭐 골드호라나 골드웨이브 마필의 기본 사이즈는 되는데 너무나 출전 주기가 좀 짧고요. 그래서 골드호라가 좀 불안하고 골드웨이브가 불안한 겁니다. 자 콩코드는 마필한테 좋아요. 줄어든 경주거리 1400 요것도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자 스텝 퍼스트를 놓고 후자권만 잘 찾으면 되는 경주 6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7경주가 국산 4등급 18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뭐 9두의 마필이 도전을 합니다. 자 인기마 접전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황룡비상 여기에 비세리온 자 컴퍼스 송암히어로 스테파노 그렇죠.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뭐 더 나가서는 뭐 벨리스타도 좀 팔려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벨리스타는 능력에서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한 수 아래급이죠. 능력에서 한 수 아래급이기 때문에 뭐 세게 볼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피세리온, 송암히어로, 스테파노 3파전 속에 컴퍼스나 황룡비상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서울 7경주인데 황룡비상이 이번 경주 51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절대로 무시해서 안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또 김혜성 기수는 열심히 타잖아요. 자 장난치지 않고 열심히 타다 보니까 좋은 성적 많이 내는데 황룡비상 그래서 조심해야 될 마필이 황룡비상이다.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8경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8경주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처예요. 2등급 1700m 핸디캡 경주인데 편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또 편성을 가만히 보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레이스가 무지하게 느리죠. 자 초반
선행을 나가기 위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데 밀고 나가서 선행을 잡을 수 있는 마필들이 뭐가 있나요? 7번 머니바다, 뭐 10번 일기당천. 얘네들이 선행을 갈 가능성은 높죠. 선행을 갈 가능성은 높은데 쉽지만은 않다. 워낙 상승세의 마필들이 즐비하고 있는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봉이가 노렸던 마필도 있어요. 여기에는 필봉이가 2번 연속 노렸는데 2번 연속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도 있어요. 자, 뛰는 거 보니까는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또 필봉이가 이거 자르는데 또 들어와버리면 머리 아프죠? 마이 윌리엄 지난 11월 14일, 11월 29일 2번 다 노려봤습니다. 왔으면 11월 14일 날 왔어야죠. 그때가 찬스였는데 직전 경주는 또 늦발하고 뒤에서 헤매다가 올라오는 참 모습하고 아무튼 좀 속상했어요. 마이 윌리엄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마이 윌리엄을 사실 가져가고 싶었는데 마이 윌리엄보다 지금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태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편성도 무지하게 세고요. 결국 마이 윌리엄을 자를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지금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한 6마리 정도 있죠. 마이 윌리엄 빼고 한 6마리 정도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들이 있죠. 이 6마리 마필들 중에서 우리는 옥석을 가려야 돼요. 옥석을 가려내다 보면은 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옥석을 가리는 상황에서의 답이 나온다. 요건 무조건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배당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던 이러한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레이스가 느리게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뒷심을 바탕으로 밀고 날아올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 경주예요. 자, 선행을 가서 땅을 파고 허덕이는 것보다는 중위권에서 참고 차분히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더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러한 마필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러한 마필을 노리고 간다면 충분히 때려먹을 수가 있고 항구를 할 수가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이번 8경주가 메인 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봉이가요, 이번 8경주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제대로 한번 때려보자 아주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왜? 편성을 보면서 야, 이거 터졌구나. 근데 편성을 보면은 또 이렇죠. 형군 2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필들이 능력마가 없습니다. 센 말들이 없어요. 결국에는 1군에 올라가 봐야 별 볼 일 없는 마필들 한 자리에 다 몰려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타는 거죠. 이거는 올라가 봐야 오히려 1군 무대에서는 심한 몸 쓰질 못하는 이러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만 골라서 다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승부 볼 만한 마필 정해져 있죠. 승부할 수 있는 마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때려봐야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자를 수 있는 마필들은 싹 걷어내고요. 제대로 한번 우리가 붙어본다라면 항구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8경주 메인 승부거든요. 메인 승부인 만큼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고 그만큼 자신이 있는 그러한 8경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8경주 현장에서 필봉이가 팬 여러분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한판 승부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붙어보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9경주 1등급 19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능력대로라면은 1번 더블 샤이닝부터 12번 터프인, 야, 터프인 왜 은퇴를 안 할까요? 지금 8살인데 내년이면 9살인데 터프인까지 모든 마필들 다 입사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하지만 능력대로라면은 3번 대한장군이 뭐 여기서 강축이 아닌가 싶어요. 3번 대한장군은요 원래 그랑프리에 나오려고 했는데 펜투표에서 떨어졌고 아쉽게도 그랑프리 무대에 서질 못했습니다. 그랑프리를 대비해서 정말 준비 잘했던 말이 대한장군입니다. 이번에 일반 경주에 나오면서 일반 경주에서 한풀이 하겠죠. 대한장군 요거 머리 맞아요. 그렇다면 대한장군과 함께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삼정제국 4번, 6번 장미언덕 감량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갖는 게 맞고요. 더블 샤이닝이나 스페이스 포트 뭐 이런 마필들 한라축제 바다질주
강자 많은 마필들이 아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뭐 최근에 보여준 전력대로라면은 3번 4번 4번 3번 뭐 깔끔하게 그냥 한 방으로 마무리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1군 마필들은 이미 검증은 끝났어요. 걸음은 다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능력대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대한장군의 삼정제국 뭐 한 방 그냥 깔끔하게 때려보고 받쳐준다라면 뭐 11번 스페이스포트 요게 좀 재밌죠. 3번 11번 스페이스포트가 좀 재밌는데 스페이스포트가 다카하시 52kg 요것도 할만해요. 승군전이지만 이것도 할만합니다. 자, 여기에 뭐 6번 장미 언덕 뭐 이런 마필들 괜찮죠? 한번 노림수를 줄 수 있는 자, 서울 구경주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더 터지면 7번 강자인데 7번 강자는 삼복승식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 강자가 보여주는 그 걸음은 조금 좀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다시 마필이 지금 컨디션이 회복되면서 살아나고 있거든요. 강자가 근성이 대단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강자가 자, 열심히 타서 또 한번 승부수를 던져본다라면 이런 마필들이 3차 가능해요. 그렇다면 삼복승식 노려볼 만합니다. 자, 이제 10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도 6, 자, 이제 10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는 국산 3등급 1400m 핸디캡 경주인데요. 지금 14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6번 야오 스카이캣 지금 3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죠. 요 야오 스카이캣이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만은 아직도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죠. 2번 빛의 바다 그렇고요. 또 위즈 브라운은 뭐 직전 경주 이건 안 갔으니까 자, 이 마필이 배당을 낼 수 있는 요주의 복병 아라비아 왕자 있고 가람산성이나 디키시천, 뭐 리틀 브라운, 홀리 플라잉 여러 두의 마필들이 이번 마지막 경주 막판 치열한 접전 구도를 만들어갈 것 같은데 자, 야오 스카이캣은 거의 뭐 도주마에 가까울 정도로 순발력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데뷔할 당시만 해도 야오 스카이캣이 순발력이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 마필이 뛰면서 또 마필이 힘이 차면서 걸음이 부쩍부쩍 늘고 있었는데 자, 이제 그 걸음이 늘다 보니까 또 힘이 차다 보니까 순발력까지 없던 순발력까지 생기면서 엄청나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경주 52.5km의 페로비치 기수 또 한 번 선행 강공 작전을 펼친다면은 야오 스카이캣 뭐 직전 경주처럼 선행 한 바퀴 또 한 번 돌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빛의 바다도 이마필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마필이에요. 더군다나 배대선 조교사 자,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14조 이신영 조교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2015년도 다승왕을 할 것이냐 아니면 14조에게 넘겨줄 것이냐 이제 이 싸움인데 이번 주 금토일 3일 동안 14조하고 20조하고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칠 것 같아요. 12월 달 접어들기까지만 해도 14조 이신영 조교사가 다승 랭킹 1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전을 시켰죠. 배대선 조교사가 12월 달 들어와서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신영 조교사한테 2승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정권이거든요. 그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탈 수밖에 없겠죠. 빛의 바다 이거 뭐 승부 볼 수밖에 없고요. 아라비아 왕자 또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야오 스카이캣에 붙여서 뭐 2번이나 8번 노리는 것도 괜찮고요. 14번 홀리 플라잉 이 마필은 뒷심이 대단히 좋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주는 선입권 한 3선 정도 4선 정도 붙어나갈 마필인데 마지막 추입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홀리 플라잉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경마의 모든 예상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10개 그리고 제주경마가 5개가 준비되어 있는 금요일이에요. 자, 금요경마 월말 경주의 금요일입니다.
연말 경주의 금요일이에요. 서울 대박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2015년도를 마무리 확실하게 질 수 있게끔 필봉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좋은 선물 많이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필봉이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